요즘 TV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이 심장과 혈관을 지켜준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탁에 올리브 오일을 올려두고 샐러드에 뿌리고 밥에도 섞어 드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국내외 의학 연구에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 오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좋은 기름을 먹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 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사용법의 차이가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심장을 망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들이 서양식 식문화에 맞춰진 정보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과 체질, 조리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올리브 오일의 사용법을 바로잡고 심장을 살리는 올바른 활용법과 식단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올리브 오일의 산패 시점과 섭취 시기에 대한 결정적 팁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가르는 핵심 차이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67세 이정자 씨는 몇 년 전부터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며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챙겨 먹었습니다. 혈압약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3년이 지나자 갑자기 가슴이 쿡쿡 찌르고 숨이 차는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즉 심장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막혀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거의 없고 매일 아침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씩 마신다고 답하자 의사는 오히려 그게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뜨거운 물에 올리브 오일을 타서 마셨던 겁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지만 뜨거운 온도에 노출된 올리브 오일은 산화되며 혈관을 손상시키는 유해물질로 변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간 쌓여 결국 심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71세 김성호 씨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겠다는 생각으로 매 끼니마다 밥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었습니다. 1년쯤 지나면서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워졌습니다. 혈관 검사 결과 뇌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사용한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빛이 잘 드는 주방 창가에 보관된 오일이 이미 산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신선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상 기름이 썩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섭취한 산패된 오일이 혈관 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뇌졸중의 위험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리브 오일을 먹지만 정작 그 습관이 혈관을 천천히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좋다고 믿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 몸 안에서 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을 25년 넘게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정재윤 원장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만든 원인을 모른 채 좋다는 정보만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처럼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음식일수록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쉽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 심장과 혈관에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조건에서 사용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온도, 보관법, 조리 방식, 섭취량 중 하나만 틀려도 그 순간부터는 좋은 지방이 아닌 유해 지방으로 바뀝니다. 저는 실제 진료실에서 이정자 씨, 김성호 씨처럼 건강을 위해 오일을 챙기던 분들이
오히려 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고지혈증 같은 질환의 상당수가 이러한 잘못된 건강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해온 좋은 기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어떻게 하면 올리브 오일을 진짜 약처럼 쓸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을 지킬 수 있다면 오늘 영상은 분명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오랫동안 심장 건강의 명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되면서 한국에서도 건강 오일의 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토코페롤이 풍부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서양인의 식문화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실온에서 바로 짜낸 엑스트라버진 상태로 채소나 생선과 함께 차갑게 섭취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주로 볶거나 데우거나 보관을 장기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약에서 도구로 바꾸는 핵심 원인입니다. 최근 식품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 제품의 70% 이상이 개봉 후 3개월 이상 실온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직사광선이 드는 주방 선반에 두거나 뚜껑을 자주 열어 산소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쉽게 산패되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지질 과산화물이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식습관은 이미 탄수화물과 염분 섭취가 많기 때문에 산화된 오일까지 더해지면 혈압 상승, 혈관 손상, 혈액점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건강을 위해 먹은 한 스푼이 결국 심장을 압박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실제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체 노년층의 45% 이상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평소 건강을 위해 오일류나 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 중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등을 매일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섭취 방법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섞거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공복에 한 스푼씩 직접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한 지방입니다. 기름 온도가 120도를 넘으면 내부의 항산화 물질이 파괴되고 산화지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는 세포 손상과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특히 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색이 진하고 향이 강한 오일이 좋다는 오해 속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혼합 오일이나 인공향 첨가 오일을 건강식으로 믿고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제품은 엑스트라버진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정제유가 섞인 경우가 많아 진짜 효능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소비자들은 비타민 흡수를 높인다는 광고를 보고 올리브 오일을 과도하게 섭취합니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12스푼, 약 1020ml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 먹게 되면 오히려 지방 산화가 증가해 혈당, 중성지방 수치가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과 과신이 쌓여 혈관은 조용히 막혀갑니다. 그 결과 심장은 점점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74세 김모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 오일이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했고 스스로 굉장히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외출 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구토가 몰려왔고 병원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오일의 섭취법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름을 공복에 마시는 습관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높여 혈관 손상 위험을 키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부산의 68세 여성 박현숙 씨는 건강식으로 매 끼니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먹었습니다. 샐러드는 건강한 식단이라 믿었지만 문제는 그 오일이 개봉한 지 1년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뚜껑이 느슨하게 닫힌 채 주방 선반 위에서 햇빛을 받으며 이미 산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죠. 그 결과 혈액 검사에서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상승했고 혈관 염증 수치인 CRP도 정상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고서야 오일이 건강식이 아니라 혈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구의 72세 정철호 씨는 퇴직 후 지인에게 올리브 오일을 고온에 볶았으면 고기를 먹을 때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모든 볶음 요리를 올리브 오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이 단단하게 굳는 동맥경화 초기 소견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는 기름을 덜 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고온에 산화된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해온 셈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출된 산화지방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류의 점도를 높여 결국 혈전 생성 위험까지 키웠습니다. 이 세 사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좋다고 믿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올리브 오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용법에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심장 건강의 명약에서 혈관의 도구로 바뀌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핵심은 산화와 온도, 그리고 보관 환경입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약 160도 정도입니다. 즉,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파괴되고 지질이 산화되면서 트랜스지방과 유해산소가 생겨납니다. 이때 생긴 산화지방은 혈관벽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둘째, 빛과 공기에 대한 노출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산소와 빛에 노출될수록 빠르게 산패됩니다. 뚜껑을 자주 열거나 주방 선반 위에 두면 기름이 점점 변질되고 냄새가 약간 시큼해지는데 이 상태의 오일은 이미 지방산 구조가 변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몸 안에서는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셋째, 한국인의 식습관과 체질 문제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주로 생야채, 해산물, 통곡물 위주로 구성되어 기름이 산화될 여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뜨거운 밥, 국, 찌개, 볶음 요리가 중심이라 고온 조리에 기름이 자주 노출됩니다. 즉,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을 살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넷째, 양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하루 한두 스푼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공복 섭취는 위 점막을 자극하고 지방 흡수를 과도하게 만들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소량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합쳐질 때 올리브 오일은 더 이상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아닙니다. 혈관을 막는 산화 지방으로 변하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조용한 살인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먹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기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속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공복에 한 스푼 마시면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해외 유튜브나 건강서적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기름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올리브 오일은 열을 가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부 광고에서는 볶음 요리나 튀김에 사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는 상업적 문구에 가깝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불 위에 올리는 순간 좋은 지방이 파괴되고 혈관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즉,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건강식이 아닌 위험식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엑스트라 버진이면 다 좋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 중 일부는 정제유와 혼합된 가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이 많습니다. 이 경우 폴리페놀 함량이 낮고 항산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구매 시에는 반드시 냉압차 콜드 프레스트 산도 0.8% 이하 불투명한 병 포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보관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신선식품에 가깝습니다. 개봉 후 3개월을 넘기면 산화가 진행되며 6개월이 지나면 항산화 기능이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병을 사기보다 작은 용량을 사서 빨리 소비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이처럼 올리브 오일의 효능은 결국 사용법과 보관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을 진짜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타이밍 그리고 양입니다. 첫째,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섭취하기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영양은 열에 약하므로 볶거나 튀길 때 사용하는 대신 이미 조리된 음식 위에 뿌리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밥 위에 김과 깨를 올리고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살짝 둘러주면 지방산의 산화 없이 풍미와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는 레몬즙, 식초, 소금을 약간 섞어 드레싱 형태로 활용하면 더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저녁보다 아침 식사 중 섭취하기입니다. 공복에 바로 마시는 것은 피하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통곡물빵이나 달걀을 곁들여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먹으면 노화 억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보관 시 산소와 빛을 철저히 차단하기입니다. 불투명한 병을 선택하고 뚜껑은 사용할 때마다 꼭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은 오일이 응고됨으로 피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을 지키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15ml, 즉 한 스푼 정도입니다. 다른 지방 섭취량을 고려해 식단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다른 건강 오일과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만 고집하기보다 들기름, 아마씨유, 카놀라유 등과 주기적으로 바꿔 쓰면 지방산 구성이 다양해집니다. 특히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올리브 오일이 가진 불포화 지방과 균형을 이루어 혈관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전 상태 확인하기입니다. 향이 시큼하거나 쓴맛이 강해졌다면 그건 이미 산화가 진행된 신호입니다. 이럴 땐 미련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값보다 중요한 것은 신선도와 안전성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올리브 오일은 다시 혈관의 명약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오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 습관 하나로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열하지 말 것. 둘째, 공기와 빛을 피할 것. 셋째, 하루 한 스푼만 섭취할 것.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올리브 오일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천연 명약으로 되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올리브 오일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에 맞게 의학적 조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